여러분은 환경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김동현이라는 판사분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쓴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서 참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어떤 이들의 범죄 성향은 그의 유전적, 환경적 소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재판에 회부되는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거나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라는 데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결국 운명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다. 이분이 단순히 범죄자들은 가정 환경이 좀 안 좋다더라 그런 통계 자료를 보거나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판결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구나라는 걸 보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순전히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굉장히 강렬한 회의가 찾아온 경험을 전달해 주고 계신데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게 과연 정말 내가 노력이나 재능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분명히 물론 내가 아주 열심히 했고 또 비교적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은 편인 것도 맞지만 내가 만약 한 중학생 때부터 가정의 환경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심각하게 아프셨다거나 또는 아예 부모님이 없는 아이로 자랐다면 나는 애초에 공부라는 거를 시작이나 할 수 있었을 그런 상황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어떤 상황의 구체적인 디테일마다 그런 방향성이 다르게 될 테고 제 삶의 어떤 계기 하나하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제 인생이 흘러갈지가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제가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삶과는 참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에 의해서 인생의 모든 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막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인생의 작은 순간순간들에서 선택의 어떤 부분은 순전히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사실이 인간이 마주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배움의 기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출판사에서 보내주셔서 오랜만에 한국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국 분이 쓴 책은 아니고요. 토마스 채터턴 윌리엄스라는 미국인이 쓴 책인데요. 지금 문화비평가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라고 합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 윌리엄스가 본인이 흑인으로 태어나서 흑인 친구들과 주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이끌렸던 체험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에 가고 시간이 더 흘러서는 어떻게 그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몸에 익었던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체험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윌리엄스는 미국에서 흑인 공동체가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윌리엄스가 말하는 그 미국의 흑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익히고 몸으로 체화하게 되는 제일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정신보다는 육체를 통해서 규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화가 있을 때 그걸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잘하는 거를 무조건 더 숭상한다든가 아니면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취급하고 흑인이라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된다. 책 같은 거는 어떤 속물들이나 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물론 당연히 일반화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저도 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걸 직접 목격해 본 경험도 없고 그냥 이 윌리엄스가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느낀 바를 저는 책을 통해서 읽었고 그걸 전달해 드리는 것 뿐인데요. 또 윌리엄스가 말하는 그 미국 흑인들이 갖게 되는 굉장히 강한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자신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냉혈한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흑인 문화를 공유하는 게 진짜 쿨한 거고 그것만이 진짜 제대로 된 문화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속물에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면모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음악은 무조건 힙합을 들어야 되고 어떤 클래식 음악이나 다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또 액세서리나 신발 같은 거에다가 돈을 되게 많이 쓰고 뽐내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게 쿨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되게 옷을 단정히 입으면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갱스터들이 하는 것들도 따라하고 그런 추임새나 말투나 뭐 욕이나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제대로 된 흑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윌리엄스가 얼마나 그 흑인 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냐면 그 부분을 잠깐 짧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와 흑인 친구들은 길바닥 감수성, 화려하고 펑퍼짐한 옷, 흑인 동네의 은어를 통해 힙합 문화의 일원이라는 자격을 얻었고 흑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듯 냉혈한의 가면을 쓰고 다녔다. 그런 것을 방패처럼 두르고 있으면 우리가 무적이 아니며
모든 것이 우리 손바닥 안에 있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도 됐다. 우리는 스스로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가 동경하던 래퍼와 깡패들처럼 오만과 허세라는 넝마로 자신의 무지를 가리고 있었다. 개성 있는 인격체로서 자신을 개발하는 것보다 고정관념의 화신이 되는 쪽이 훨씬 쉬웠다. 이렇게 윌리엄스는 굉장히 날이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흑인 공동체가 항상 이런 모습이었고, 심지어 대학교에 가서도 윌리엄스가 되게 명문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흑인 공동체를 보면 공부 잘하는,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대학생들을 되게 쪼다 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깡패같이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는 그런 대학생들이야말로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런 대학생이야말로 진짜로 제대로 된 존재로서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흑인들 개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연히 구조적인 이유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흑인분들 중에서도 이런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많겠죠. 예를 들어서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그런 흑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흑인들이 이런 특성을 주로 공유한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흑인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나 분위기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점만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다만 그중에서 윌리엄스는 되게 안 좋은 면을 뽑아서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지금 전달하면서 그 스스로가 처했던 그런 환경을 비판하고, 그런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한테 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공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윌리엄스가 되게 강조하는 포인트는,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의 인생이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본인이 어느 순간에는 그런 분위기로부터 벗어난 경험을 스스로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본인은 그런 분위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느냐? 이 부분이 조금 살짝 어이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회학 박사셨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열정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고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고 집에 책이 10,000권이 넘게 꽂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근데 그런 환경을 본인은 스스로 되게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푹 빠져 있진 않았고, 오히려 본인은 나가서 친구들이랑 다른 흑인 문화를, 전형적인 흑인 문화를 공유하는 데에 훨씬 더 열성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본인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셨고, 결국에 나중에 대학교에 가고 22살, 23살 이 정도 나이가 돼서는 지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전환하게 된 그런 체험을 했다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궁금증을 품게 되었던 게, 과연 윌리엄스에게 그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과연 윌리엄스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될 수 있었을까? 과연 본인이 속한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건 결국에 알 수가 없는 문제죠. 아마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못했다면 주변 친구들의 환경과 극적으로 방향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결국에 든 생각은, 누구나 정말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좋은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면, 누구나 환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런 선택을 내리는 인간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고민과 선택의 기회를 가지려면 주변에 누구 한 명은 세상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살면서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한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아마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단 운이 굉장히 좋은 거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윌리엄스 같은 경우도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변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이랑은 아예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정도로 운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정말로 불가능한 걸까?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이 속한 환경 이외의 다른 각도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폭력적인 학생들 중에서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다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집에 한번 가 봤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안 좋은 장면을 목격해 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라도 선생님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주고, 또 자신의 삶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좋은 말들을 많이 해 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정말 안타깝게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바쁘다 보니까
전혀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또 그런 학생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셨고,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은 결국에 본인의 그런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 사고 방식으로 또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길을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찰의 기회나 사랑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치를 사회적으로 누군가는 마련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전통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많이 끼쳐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종교의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하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사회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 누가 봐도 안 좋은 환경에 있어서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목격한다면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게 아무리 오만한 생각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본인이 그런 확신이 든다면 어느 정도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